아무튼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있나요? 김웅서 씨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전 정말로 간단 요약을 좀 잘합니다. 너무 간단해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간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김웅서 씨라는 헬스 좀 보디빌더가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유명해요. 네. 유명한데 그 사람이 유튜브도 했었고 좀 구독자도 뭐 10만, 20만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혼을 했는데 재혼 부인한테 미리 몇 달 전부터 자기가 어떠한 혼자 생을 마감하는 걸 할 거니까 뭐 돈을 너한테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어요. 예, 통화를 막 하는 게 있는데 너무나 기괴해요. 그 통화를 들으면. 그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곧 혼자 마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래? 내 아들한테 얼마 주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그래서 김웅서 씨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고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인가 한 0시에 김웅서 씨가 다 주변 사람들을 좀 욕하면서 좀 비난하면서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부인이 그걸 삭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었나? 예, 있었어요. 예. 그리고 김웅서 씨는 불륜이었고 전 부인이 있었는데 전 부인이 뭐 폭로 같은 걸 막 했대요. 예, 뭐 그런데 아무튼 저는 사실은 그 전에 김웅서 씨에 대해서 뭐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별로 관심이 있지도 않고 최근에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봐가지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봤어요. 예, 그리고 뭐 유튜브에 김웅서 씨 아버지가 김웅서 씨의 휴대폰을 받아서 거기 통화된 내용을 올린 게 있습니다. 녹음된 거. 그 진짜 좀 놀라실 만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주를 한번 풀면서 당연히 고인에 대한 막 크게 그런 건 없지만 아시잖아요. 제가 막 사주를 푸는 거는 어떠한 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막 이러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어떻다 막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들어보시면 진짜 좀 기괴하다고 느낍니다, 다들. 네. 아무튼 김웅서 씨 생년월일이 나왔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생년월일이 나무위키에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주를 봤거든요. 88년 9월 26일생입니다. 88년 9월 26일생. 38살이네요. 사주 본원이 무진년, 신유월, 갑신일주입니다. 차력법이 무진년, 임술월, 갑자일주. 아무튼 이 사주가 사실은 그러면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라고 많이 말을 하면은 좋은 사주예요. 실제 제가 말하는 좋은 사주는 맞습니다. 좋은 사주는 맞는데 그럼 왜 돌아가셨냐 막 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사주가 좋은데 왜 그랬냐, 왜 혼자 그랬냐. 가장 큰 게 이 사주가 사실은 성격이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성격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타인과 충돌이 굉장히 많은 사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고집이 정말 세요. 와, 이 사람은 제가 사주를 봐도요. 이 사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고집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진짜 큰 문제예요. 예. 정말.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고 어 실제 이런 사주가 사업을 하면은 어쨌든 사주가 괜찮아서 첫생 사주가 괜찮다는 거는 사업에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성격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무조건 안 좋아져요. 예. 사주가 좋기 때문에 일부 처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고. 원래 모든 사업가들은요 대부분이 결국은 자기가 조금 좀 여유가 있다든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와 이혼수나 이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사주 자체가 남자면 더욱 심해요. 남자면. 예. 남자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주는 그러면 사업만 안 하면 또 괜찮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금전적인 문제에 치명타를 입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갈 때는 당연히 주변에 사람들도 붙거든요. 그러면 내 성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이 나빠져. 사업이 안 풀리거나 안 좋아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이제 떠나간다고요. 그러면 사업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더 나빠집니다, 성격이. 예. 더 나빠져요. 야, 이 새끼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한테 빌빌대고 아부 떨더니 내가 힘드니까 다 떠나가고 날 배신하고 이러네.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진짜. 되게 힘들어집니다. 살아가는 게. 이제 그런 게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좀 말미에는 분명히. 예. 그게 이제 혼자서 좀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결국에 두 번째 부인한테 좀 남겨주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 부인한테 두 번째 부인한테 남겨주는 이유는 결국엔 그래도 자기 연락 받고 남았기 때문에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업이 안 됐는데 돈이, 저는 그 통화 내역을 보면은 돈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글쎄다는 것 같아요. 저는 빚이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봐요. 그 사주에. 빚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얘기한 것보단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이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핵심은 결국은 성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이 사주의 성격으로 사업을 무난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다와, 그럼 이 사람이 혼자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결국에는 이겨냈을 거예요. 사실은 또. 이 사람의 강점은 그래도 막 약하진 않거든요. 마음 자체가 결국엔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힘들었나 봐요. 결국에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결국에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겨내는데 그 과정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엔 버텼으면 이겨냈지만 좀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주는. 네, 맞아요. 그 과정을 너무 주변에서도 뭔가 내 편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괴롭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결국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살아가는 데는. 이게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안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성격은 정말 누구도 못 이겨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사주 보면은 헬스 트레이너 가능하거든요. 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사주를 많이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 근데 교육생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좀 약물을 사용한 것 같아요. 보디빌더를 하면서. 근데 성격이 좀 결함이 있는데 약물까지 쓰면은 이게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보면 알아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다누님도 약물 100%예요. 저 몸. 약물 몸이에요. 맞아요. 스마일님 첫 번째 부인이랑 사업했을 때 잘 됐대요. 조강지 쳐버리고. 그러니까 부인 사주가 좋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첫 번째 부인 사주가 좋았을 거라는 것과,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사람의 내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행동들이 내가 뭔가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면은 해도 돼요. 나쁜 짓도. 근데 그거를 걸리면이라고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걸리길 바라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자기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운이 나빠가지고 이 나쁜 게 걸렸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외도를 해요. 외도는 걸리면은 좀 크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걸리면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안 걸리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걸렸을 때 감당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외도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걸리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혼하면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
외도를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재산이 막 한 몇백억 돼요. 돈 많아. 진짜 많아. 외도해요. 예. 걸려? 이혼해?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거 얼마 떼주든 뭐하든 뭐 이렇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니까 돈 없는 사람은 외도를요. 이 얘기예요. 감당 안 되는 사람 하지 말라.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 나는 걸려서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니까 그게. 걸려서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고. 너는 걸리든 안 걸리든 그냥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가 걸리고 안 걸리고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무조건 걸렸을 때 감당이 안 되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단 0.5%든 1%든 감당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음주운전? 감당되면 해. 예. 돈 많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이 없는 사람이, 아, 나는 왜 이거 똑같이 음주운전 했는데 저는 왜 감옥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멍청한 거라고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돈 많은 사람? 해. 그래도 인생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예. 걸릴 것이라 가정하고 하는 거라, 그 행위는. 중요한 거는 내 전체적인 운명에 걸렸을 때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건가를 보는 거라고요. 무조건. 그게. 근데 자꾸 거기에 만약에 안 걸렸으면 어땠을까를 넣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라는 건 없어. 왜냐면요. 절대로 없는 게 대부분은 걸릴 때까지 하거든요. 문제가 행위의 반복은 결국에 그걸 멈추는 거는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 다누님, 그럼 외도해도 상대방이 좋아해 줄 것 같으면 외도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좋아해 줄 것 같으면 해보자. 아니, 그것도 안 돼. 그것도 가능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잖아, 확신. 그러니까 내가 100%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외도에도 걸려도 나는 이미 재산이 200억이니까, 내 전체적인 운명은 난 거렁뱅이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되는 거라니까, 그게. 예. 주스님, 이래서 여자가 바람기 있으면 손해인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맞아. 근데 이건 여자나 남자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남자도 능력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 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걸렸냐, 안 걸렸냐를 논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든지. 어차피 자꾸 그 말하는 사람들은, 난 재수없게 걸렸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걸려, 어차피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야. 하면은 걸리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걸려도 이상 없다. 그러면 해도 뭔 상관이냐고요. 물론 법이 문제고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법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그냥 운명적인 얘기예요. 그냥 네 운명에서 크게 없으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예, 그 상대방한테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돈 있으면은 네가 죄 짓고 그만큼 보상을 해라. 돈으로 보상해라. 그러면 죄 짓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예. 근데 자꾸 걸렸네 안 걸렸네 걸려서 운이 나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거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예. 랜드라우님 특히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치명. 그러니까 연예인들은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연예인들은 돈이 많아도 이거는 감당을 못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단우님 근데 감당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능력 똑똑한 사람이 보통 잘 판단하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똑똑하든 뭐하든 모든 사람들은요 자꾸만 걸릴 가능성을 논해요. 안 걸리면은 나는 운이 좋거나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거를 내 행동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판단 요소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걸릴까 안 걸릴까라는 개념 자체를. 예, 이게. 인스타 능력 없으면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능력 없으면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쓸데없는 걸로 인생을 건다고요, 자꾸. 이게 인생을 거는 거야. 너무나 엄청나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잠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외도 얘기니까 이거를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지금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아. 뭐 외모든 집안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성격이든 다 좋아요. 근데도 바람 한번 펴 본인이 좋은 사람 놓치는 거예요. 예, 내 인생 뒤에 다 건 거야. 나는 그게
되게 사소한 행위라고 인생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행위.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아니면 이 사람 떠나가도 또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행위가 만약에 당신이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 무조건 만날 수 있으면 해도 된다요. 해도 돼. 아니면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진짜 별로야. 해. 그럴 거면. 그거 감당되니까 하라고요. 그리고 외도를 하든 뭐 하든 결혼 전에도. 근데 그게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가. 운명에. 근데 안 되는 좋은 사람을 놓쳐놓고 왜 나는 뭐 운이 나쁘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좀 도덕적인 얘기, 법적인 얘기를 좀 드러내놓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하잖아. 근데 제발 멍청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예. 되게 바보같이. 진짜로 생각보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자꾸 안 걸리면 이런 얘기를 넣는 순간 이제 뭐 인생이 허접해져. 자꾸 안 걸리면이라는 인생을 넣으면은 그 뭐 범죄자랑 뭐가 달라 사실.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랑 뭐가 다르냐고 자꾸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얘기만 나누면요. 그냥 걸리든 안 걸리든 나의 행위 자체에 나의 능력을 넣어서 판단하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자꾸. 예. 그럼 도둑질하고 안 걸리면 사람 죽이고 안 걸리면 이런 걸로 끝없이 넣으면 그럼 다 해. 그럴 거면 안 걸리면 되니까. 그냥 사람 죽여도 안 걸리면 되니까. 뭘 1억 훔쳐도 안 걸리면 되니까. 뭐 이러면은 뭐 그러고 사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꾸 인생 안 풀린다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제가 말하는. 진짜. 만약에 자기가 사주가 괜찮은데 인생 안 풀린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꾸 안 걸리면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고치라는 거예요. 안 걸리냐 걸리냐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냥 네가 감당 가능하냐 안 하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